요즘 방학을 맞아서 볼런투어가 인기입니다. 볼런투어라는 말은요, 자원봉사를 뜻하는 볼런티어에다가 여행의 의미인 투어를 합친 말로 자원봉사 여행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혹은 자녀에게 볼런투어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운영위원이시자 나눔 진로교육 전문 소셜벤처 세상을 품는 아이를 창업하신 김문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눔 진로 교육 전문 소셜벤처 세상을 품는 아이에서도 볼런투어 하시죠? 네, 세상을 품는 아이가 처음 시작한 게 볼런투어 사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예. 네. 어떻게 볼런투어를 바로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 제가 창업하기 전에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볼런투어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때 해보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쉽게 네. 하지만 굉장히 봉사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제가 하면서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실 세상을 품는 아이를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그때는 어디를 갔었나요? 그때는 설악산을 갔었습니다. 네. 네, 뭐 어떤 면이 설악산, 그렇게 지리산. 좋았어요?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힘들다, 네. 재미없다 이런 생각들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렇죠. 희생한다. 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볼런투어는 여행 좋아하시죠? 네.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죠. 없죠. 네, 노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좋아하는 재밌다, 즐겁다, 계속 또 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여행이란 접목을 시켰을 때 사실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여행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즐거워요. 네. 그래서 볼런투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건 저는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봤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되면 안 하겠느냐라는 네. 식의 질문을 했더니 50%가 넘는 아이들이 안 해도 되면 안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자원봉사 쪽에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정말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미션이었고요. 네. 그거를 실현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볼런투어가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럼 볼런투어라는 말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볼런투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된 거는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인 거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통용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쓰던 용어를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볼런투어의 그런 정보들은요, 어디서 좀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볼런투어 역시 봉사활동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네. 볼런투어, 자원봉사 여행 이런 표현으로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흔히 뭐 해외 봉사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포털에서 검색해 보셔도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행사에서도 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여행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볼런투어라는 새로운 용어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 출현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곳에서 네. 이제 대표적으로 여행사에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볼런투어의 방점은 여행이 아니라 봉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봉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봉사 전문 기관으로 참여하시는 게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은 그렇게 하시길 권장해 드려요. 그럼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뭐 소개해 주실 때가 있나요? 아니면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특히 이제 방학 시즌에 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여행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생활협동조합들에서도 네. 이제 생산지 견학이랑 좀 맞물려 가지고 아이들이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여행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세상 품는 아이와 같은 소셜 벤처, 뭐 공정 여행사 이런 곳에서도 본론 투어를 네,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 투어를 떠나면은 좋을 곳들을 직접 하시니까 예, 어느 지역 있고 그런데 가면은 무얼 하면 좋다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본론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 필요가 있는 곳인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여행지로서 매력이 있는 곳인지 네. 가고 싶은 곳인지라는 걸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떠나보고 싶은 네. 곳으로도 많이 기획을 하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특히 아이들이 워낙 바빠서 멀리 가는 게 이제 부담이 많이 돼요.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주말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경기도권, 네. 여주나 남양주나 파주나 강화도 네.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좀 멀리 갈 수 있죠. 이제 해외로 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몽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조금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면서 또 반면에 우리가 가서 다른 문화에서 배울 만한 네. 곳을 선정해서 네, 본론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본론 투어도 역시요. 앞에서 그 자원봉사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역을 좀 꾸준히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봉사 그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보자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지역들이 있지만 또 그만큼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각 기관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가고 지금 새롭게 이제 라오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라오스를 이제 매년 갈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 곳을 가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한데 네. 이제 저희를 선택하시면 몽골이나 라오스를 가시는 거고 뭐 네. 캄보디아나 또 다른 나라를 가고 싶으시면 또 다른 공정여행사를 의뢰하시면 전문적으로 또 가는 곳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만났던 공감만세라는 공정여행사는 필리핀을 매년 가고 있고 그 지역에 이제 공부방, 네.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이들의 그 학습이나 자립을 돕는 시설까지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곳들을 좀 다양하게 아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봉사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들에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세상 아이에서는 몽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몽골에서 그 꿈나무 센터라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것을 아시안 프렌즈라는 NGO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걸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현지를 가장 잘 알고 준비된 NGO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현지인과 같이.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이제 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크레파스나 이런 저희가 만든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설립할 때 약간의 이제 좀 비품들, 뭐 책상들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를 후원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봉사자가 가서 하는 가장 큰 일은 그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형제 네. 자매들끼리 생활하거나 아니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살거나 하는 친구들이어서 집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몽골 게르 아시죠? 전통 네. 천막가오. 네, 천막가오. 그게 지금 물가가 몽골이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전후면은 한 채를 지어서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좀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게르를 짓는 활동을 매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해외는 몽골이 제일 많이 가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올 겨울부터 제가 라오스를 이제 준비로 3번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라오스에 매년 갈 거예요. 여름에는 몽골, 네. 겨울에는 라오스 이렇게 될 겨울에 겁니다. 라오스요. 그러면 네. 국내에는 어떤가요? 국내에는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가보니까 좋더라. 뭐 이렇게 하면 좋더라라고. 국내는 저희가 많이 가는 데가 가까운 곳 많이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화도나 네. 여주나 남양주나 파주 이렇게 일일 코스로 많이 가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강원도 정선이 되게 좋아요. 동강 네. 뿅대길 있는 예. 네, 그쪽으로 저희가 뭐 2박 3일이나 1박 2일 본론 투어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제주도로도 가요. 제주도 가면 근데 좀 비용이 조금 들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네, 아무래도 멀리 가고 네. 그러면 비용이 들고요. 네. 본론 투어도 사실 공정 여행의 한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 여행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공정 여행은 일반 패키지 여행처럼 네.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싸게 갔다 오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가는 여행객의 즐거움 못지않게 여행객을 받는 지역을 많이 생각하는 네.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예. 공정하잖아요. 네. 서로 공평하고 예.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네. 발생하지만 네. 그거는 중간에 뭐 여행사나 뭐 기관에서 수수료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지역 네. 주민한테 뭐 해설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에서 만든 숙박, 식당 그래서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더라도 그게 네. 일종의 기부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기꺼이 윤리적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정선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고 어떤 나눔과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보전 활동으로 네. 환경 정비하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네. 거기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네.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음.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네. 석유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한다든지 거기서 경작하는 이렇게 밭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생산 작업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 또 뭐 재미난 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재미난데요. 네. 재미난 데는 여행은 다 즐겁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 봉사를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본론 투어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네. 많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해외 봉사는 학교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해줘요. 봉사 시간으로. 아, 해외 봉사는 전혀 안 해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해외 봉사는 아예 이제 실적으로 입력을 안 해주세요. 그건 정말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경험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쭉 네. 이제 좀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력이 안 되는군요. 아예 네, 해외 봉사는 봉사는요.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본론 투어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네. 아침 일찍 출발해서 1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네. 일찍 출발해서 저녁 무렵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애가 집에서 아침에 8시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7시에 들어왔는데 8시에 들어왔는데 네. 거의 12시간을 네. 밖에 있었는데 왜 1일 최대 시간이 8시간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재난재해 상황 있잖아요. 네. 꼭 그 지역에 가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 뭐 수해복구 활동이라든지 뭐 예전에 태안 네. 사태처럼 그 지역에 가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교통시간, 네. 뭐 식사시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문화 탐방한 시간 이런 네. 것들은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일 최대 8시간이 안 되고 실제로 봉사한 시간만큼 4시간, 뭐 6시간 이 정도만 인정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 재난이나 그런 봉사 활동 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교통 시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나 보죠? 네, 그 왔다 지역에 갔다 이동 가야만 시간하고, 되니까. 네. 네. 식사 시간하고.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포함되는데. 일반에 그냥 제가 본론 투어 간 경우에는 순수하게
봉사활동한 그 시간만큼만 네. 예,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본론 투어는 큰 그러겠네요. 네. 대신 그 봉사 외에 여행이 주는 네. 아이한테 주는 영양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일상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지쳐 있을 때 좀 네. 다른 바깥 공기 쐬면서 환기가 돼서 조금 일상에 힘을 얻는다든지 네. 아니면 낯선 환경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역량을 쌓는다든지 낯선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든지 네. 그 외적인 여행이 주는 영양분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종이를 걸려서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부모님들이 보내시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론 투어는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가려서 제대로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준비할 사항이나 혹은 주의사항 이런 거 있다면 일단은 저희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안전이에요. 요즘에 네. 우리 사회 이슈이기도 한데 네.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안전장치들은 가지고 있는지 네. 가장 큰 거는 그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인지 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봉사라는 게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에서 끝나면 사실 아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남을 돕는 거는 굳이 뭐 본론 투어가 아니어도 다른 봉사에서도 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또 적절하게 섞여 있는 비중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 자체가 단순히 남을 도우러 갈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플러스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에 따른 이렇게 성장이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봉사 플러스 여행이 주는 그 교류, 낯선 것과의 만남. 네. 예, 그래서부터 얻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예. 봉사학습 아이들은 봉사활동이라고도 하지만 저희는 봉사학습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봉사를 통해서 남을 크게 돕는다기보다는 봉사를 통해서 나중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성인 봉사자를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의 차원에서 네. 학교처럼 아이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봉사학습이라고 네.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 봉사활동 보낼 때 이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인지 보시는 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그 본론 투어를 떠나서 간 아이들 중에 혹시 참 많이 변했다. 예, 뭐 꾸준하게 갔다 오더니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케이스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주는 애들이 바빠서 자주는 못 가고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 형이랑 둘이 왔어요. 형제였는데 네. 제가 더 기억에 남는 애는 이제 동생인데 네. 형은 굉장히 좀 모범적인 스타일에 네. 열심히 참여한 친구였고 동생은 딱 봐도 이렇게 마지 못해서 네, 형 부모가 가라. 따라온 네, 보내서 온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와서 물론 이제 형은 또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동생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저 형은 진짜 너무 안 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에 온 친구들한테 야 왔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좀 강요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버려 두고 좀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대충 시간만 때우던 친구가 네. 다음번에 되니까 조금 변화된 게 보이더라고요. 네. 와서도 계속 이어폰만 꽂고 이렇게 단절하던 친구가 네. 약간 좀 마음을 여는 게 보이더니 세 번째 형이 안 왔는데 혼자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개입을 했어요. 네. 말을 걸었어요. 예. 형도 안 왔는데 혼자 왔네. 웬일이야? 네.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할만해? 했더니 네 할만해요. 그러고는 네.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형도 없는데 누가 네.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하고 그 다음번에 와서도 네. 또 열심히 해요. 예.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말도 더 많아지고 다른 애들이랑 더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근데 어른들이 너무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다려줬더니 제가 처음에 형이랑은 다르게 3번, 4번에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까 애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네. 걸 보면서 이게 또 본론 투어에서 아이의 그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몽골에 갔던 친구인데 이제 부모님이 의사 두 분 다 네. 의사였고 이 친구도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네. 이제 후기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몽골에 온 순간부터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네. 몽골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도 예. 조금은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네. 이렇게 양 냄새가 있거든요. 네. 냄새도 너무 싫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몽골에서 그 꿈나무센터 친구들을 만나면서 네.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내가 꼭 의사가 되어서 다시 몽골에 돌아오겠다. 라고 이제 후기를 써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우리 경민이가 행복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문자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 5박 7일 기간 동안 행복해졌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일까. 네. 그래서 그런 행복한 경험이 행복감은 그렇게 지속되진 않겠죠. 다시 학교 가면. 네.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 경험이 계속 공부도 할 수 있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에요. 네.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근데 너무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좀 욕심이고 억지인 것 같고요. 이런 네. 소소한 변화들이 축적되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본론 투어를 할 적에 그런 학습적인 면에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네. 일단 활동은 재밌어야 돼요.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예. 재밌지 않으면 마음을 안 열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활동보다도 그 중간중간에 교육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획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약간은 뭐 마음 열기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좀 깊이 있게 네. 뭐 장애인 시설에 가면 뭐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워크샵 방식이든지 아니면 네. 게임 방식을 많이 하긴 해요. 뭐 OX 퀴즈라든지 빙고 네.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좀 그런 재미있는 교육 방법론으로 아이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네. 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돈을 내고 봉사하는 것만큼요. 뭔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 봉사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국내 봉사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하거나 이렇게 뭐 만들어가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네. 센터에서 특히 방학 때나 아니면 학기 초 이런 시즌이 좀 정해져 있어서 봉사활동 계획서를 받아요. 계획서를요? 네, 그래서 예. 봉사하려고 하는 청소년이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1365 사이트에는 이렇게 활동이 올라와져 있지 않지만 내가 찾아서 이런 활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봉사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면 네. 계획대로 이렇게 일종의 그 개인 프로젝트죠. 봉사 네. 프로젝트. 이걸 진행을 하고 나면 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네. 그 승인을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승인된 활동을 이제 확인자의 역할이신 거고요. 네. 이게 정말 봉사 활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 잘 수행이 되었는지는 자원봉사센터 기관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이 그
그 계획서대로 잘 이루어졌나라는 걸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서 자체부터도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자체부터 이제 먼저 판단을 하시고 네. 네,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계획서를 승인을 하시고 계획대로 수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으로 승인을 하시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맞나요? 쉬운 방법은 기존에 있는 활동들, 기획되어 있는 활동들에 들어가는 게 네. 뭐 쉬운 방법이긴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자원봉사 쪽에서 네. 권장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계획서를 제출해서 본인이 직접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를 이제 권장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이 활동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네. 본인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 네.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학습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을 이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예. 않아요. 예.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누가 도와주거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입학사정관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식별력도 지금쯤이면 네. 거의 다 갖추셨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얄팍하게 하지 마시고요. 얄팍하게 하려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네, 해라. 그러면 자칫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렇게 되나요? 예. 그 오랫동안 그 자원봉사 쪽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일을 하시면서 아 이것만은 좀 제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좀 함께 당장은 힘들지만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간단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보통 사회복지 시설이나 공공단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조금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네. 받는 아니면 이제 큰 NG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기부금, 후원금이 있고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본연의 사업을 하면서 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죠. 네. 그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처럼 아니면 좀 규모가 작은 NGO들에서는 네. 보조금이나 아니면 후원금 같은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육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서 여타의 사교육 못지않게 저희가 아이들을 잘 교육한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비를 받아요. 네. 근데 이게 자칫 봉사를 하는데 돈을 내야 돼? 네. 돈을 내면서 하는 봉사가 봉사야?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구분하셔야 될 게 봉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요. 자발성, 자기가 자유의지로 해야 되고 무보수성, 돈을 네. 받지 않고 해야 되고 공익성,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이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무보수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하고 상관없이 돈을 네. 받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내고 봉사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좀 더 이렇게 한 걸음 나간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봉사와 기부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봉사활동 현실이 너무 좀 허드렛 일 같고 네. 가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일 활동시키고 별로 관리 안 해주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운영비고 인건비고 그런 비용과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모순이에요. 저희는 좋은 교육장에서 훌륭한 교육받은 강사들이 네. 좋은 교육 재료들이나 네.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기부금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네.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건데 이거를 마치 돈을 내고 봉사하는 거는 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네. 눈으로 보시는 거는 조금 상처가 되고요. 네. 봉사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네.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돈과 기부와 봉사를 좀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조금 인식적으로나 네.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창업을 하신 것도 봉사라는 나눔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고 싶다. 이제 네. 이런 취지로 미션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바꿔 나가고 싶으세요? 예전에는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막 클 때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고 보니까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네.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네. 그러면 좀 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를 찾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를 훈련시키는 네.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늘어나기를 네. 바라면서 예.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각자의 재능에 맞게 네, 예, 이 사회를 바꿔 나가겠다. 네,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길러내는 거네요.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대표님이 정리를 하신 잘 거는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예. 예, 지금까지 김문정 세상 아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흔히 여행은 길 위의 학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봉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올해 메르스로 모두가 참 힘들게 여름을 맞았는데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봉사 여행으로 나와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